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겨우내 꼭 닫고 있던 문을 열고 대청소를 하거나 운동 등의 야외 활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소나 운동 등 겨우내 굳어있던 몸을 무리하게 움직일 때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봄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경직된 근육이나 굳어진 관절들이 놀라면서 어깨나 허리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데 무릎 뒤에 쪽이 당기면서 통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환자를 탁 드는데 여기 마치 막 밧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나중에는 아예 어깨가 올라가지도 안 하고. 컵을 딱 들면 발목 쪽이어서 찌릿찌릿 증기가 계속 와요.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온도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데요. 계속된 통증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게 되면 몸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태에 따라 비수술적 방법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양한방 통합치료의 모든 것을 옥진아, 강원범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근육과 뼈의 질환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서 국한되지 않고 그 주변에 인대나 힘줄 그리고 연골 등의 주변 조직의 손상과 통증이 있을 때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로 팔, 다리, 목과 허리에 있는 통증이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원인으로는 주로 급성적인 원인과 만성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적인 원인으로는 외부에서 타박상이 있거나 그로 인한 골절이 있을 수 있고, 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안 좋은 자세로 잠을 자는 등으로 인해서 담이 걸렸다고 표현하는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경우에는 반복적인 사용, 그리고 계속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추간판 탈출증, 만성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가장 흔하게는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나타나는 통증이 대표적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감각이 조금 이상하다, 아니면 힘이 잘 안 들어간다, 관절의 변형 같은 증상이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한방 치료로 근골격계에 접근할 땐 먼저 엑스레이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해부학적 이상을 관찰합니다. 뼈의 불균형이라든지 인대의 파열 등을 관찰하고 프롤로 주사 치료를 통해서 인대를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세가 불균형하고 관절이 유착된 경우에는 그것을 풀어주기 위한 도수치료와 그 외 체충격파 치료 같은 기계치료가 들어가고요. 근골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약치료를 병행합니다. 근육과 인대를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침치료와 뜸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병은 하나고 환자는 한 분입니다. 다각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의사가 양방적으로, 한방적으로 동시에 보고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시너지가 나고 치료 효과가 빨리 나는 것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꽃샘 추위로 찬바람이 가득한 3월의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병원을 찾은 이미화 씨는 버릇처럼 무릎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은 작년부터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예,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데 무릎 뒤에 쪽이 이렇게 당기면서 좀 통증이 있었습니다. 좀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병원을 여러 군데를 다녔고 또 약물 치료도 받았는데 안 나아서 지인이 이 병원에 와서 완치를 했다고 해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1달 반 정도 이 병원에서 받았는데 지금 80% 이상 통증도 없어지고 생활하는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안녕하세요. 예, 요새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은 상태 좀 어떠세요? 지금은 통증이 거의 없어진 상태고 네네. 생활하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지금도 양반 다리는 완전히는 안 되나요? 예, 그거는 그죠. 완전히는 안 됩니다. 그래도 네. 이제 어느 정도 굽히고 네. 이제 좌식으로 말고 입식으로 생활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는 괜찮으시다, 그죠? 입식으로 생활하는 거는 네. 예, 거의 괜찮습니다. 일상생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네, 예. 일상생활에는 네. 크게 지장이 없으시고 네. 그죠? 제가 한번 신체 검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눌렀을 때 아픈 거 있나요? 없습니다. 예. 예. 예전에는 오금도 많이 아프셨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눌렀을 때나 이제 구부리거나 폈을 때 지금 통증 좀 어떠세요? 예, 통증 없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제가 초음파를 통해서 인대 상태 한 번 더 확인하고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분 처음 내원하셨을 당시에는 양쪽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3년 전부터 발생한 무릎 통증으로 여기저기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크게 호전이 없는 상태로 내원하셨는데요. 엑스레이 촬영 결과 한 3단계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이 관찰되었고 무릎을 굽히는 것, 양반다리 하는 것, 계단 오르고 내리는 모든 일상생활의 동작이 불편하셔서 내원하셨습니다. 환자분은 양쪽 무릎에 프롤로 주사 치료와 함께 한방 치료로 침과 뜸을 병행하여 치료하였습니다. 프롤로 치료는 일주일에 1회씩 2달 정도 치료를 하였고 그 뒤 많이 호전된 상태로 지금은 경과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치료 전에는 걷기도 너무 힘들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셨는데요. 치료 후에는 초음파상으로 관찰했을 때도 내측 측부인대, 외측 측부인대 등 무릎 관절을 싸고 있는 인대들이 많이 증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본인 스스로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통증은 많이 호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내원 당시는 굽히는 것이 거의 안 됐었는데요. 지금도 완전히 굽혀지진 않지만 일상생활에 의자 앉거나 일어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초음파를 통해 미화 씨의 무릎 상태를 살펴보는 옥진아 원장. 치료를 통해 지금은 무릎을 굽히고 펴는 것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프롤로 주사를 맞고 나면 무릎의 움직임이 편해져 걷기도 훨씬 좋다고 하네요. 무릎에도 치료를 하지만 전신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같이 치료하겠습니다. 침 치료가 이어지는데요. 근육 인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까지 잘 돼 치료를 받고 가는 날이면 몸이 매우 가벼워져서 기분까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도 앉고 싶고 계단 내려갈 때도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그렇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플 때 너무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지금 이 통증 없는 것만 해도 좀 생활하는데 너무 편리해서 좋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최용근 씨는 요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한동안 쉬었던 일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무거운 환자들을 옮기는 일이라 어깨에 문제가 생겼지만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기만 합니다. 2019년도부터 제가 요양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그 환자들을 이제 들고 올리고 들어 내리고 또 목욕할 때에 들어 올렸다 들어 내리고 할 때에 어깨에 이제 이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환자를 탁 드는데 여기에 마치 막 밧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느낌이 탁 그런 느낌이 들더만은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그냥 일을 했습니다. 하니까 나중에는 아예 어깨가 올라가지도 안 하고 신문이나 텔레비 이런 데 보면은 뭐 프롤로 치료가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저쪽에 한번 가서 물어보자. 그래 하니까 그 프롤로 치료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를 이제 한번 맞자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맞고 나니까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고 정말로 신기하다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고. 안녕하십니까. 네, 장군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하고 잘 지내셨습니까? 잘 네. 지냈습니다. 조금 어떠세요, 어깨는? 어깨가 지금 그 전에 치료하기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호전돼 가지고 지금 일하는 데는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최용근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예. 오십견 환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빨리 나으신 편이세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이 왼쪽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 예. 밖에 이게 뒤로 내회전이 안 되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저희가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치료할 때부터는 거의 다 돌아왔고 예. 중요한 거는 통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관절이 굳지 않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트레칭은 계속 해주시고 예.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이럴 때는 그걸 키우지 마시고 병원 바로 와주시면 예. 제가 그 통증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팔을 앞으로 쭉 펴고 쭉 올려볼까요? 더 올려볼까요? 쭉. 이럴 땐 괜찮으시고 예. 자, 다시 한번 쭉 내려보시고 바깥쪽으로 쭉 올려볼까요? 이렇게 올려볼까요? 네. 더 올려볼까요? 쭉. 네, 이건 괜찮으시고 그죠? 예. 양쪽으로 손을 쭉 올려볼까요? 일종시ot에서 쭉 올려볼까요? 네. 이렇게 할 때 아픈 건 따로 없으세요? 이쪽에 통증이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 통증이 예. 있다 그죠? 근데 예. 올라갈 땐 다 올라간다 그죠? 예. 네, 좋습니다. 최용근 환자님은 내원 당시에 내원 전 3, 4개월 전부터 어깨 통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내원하였습니다. 뒤로 하는 내회전 검사를 하였을 때 정상각도가 60도라고 한다면 그 절반인 30도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내원하였습니다. 초음파를 보았을 때 회전근개의 손상이 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 부위를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롤로 치료를 같이 시행하였고, 우리가 50견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절 가동 운동이 가장 또 중요한데 그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도수 치료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대랑 근육들을 많이 풀어주기 위해서 한방 침치료를 견료나 견우 등의 침치료를 통해서 같이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양한방 통합치료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성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주변의 인대나 근육 등이 약해지면서 관절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고농도 포도당과 비타민 그리고 성장인자를 섞어서 인대에 주입하여 인대를 증식하게 하여서 그 주변을 강화시키는 프롤로 치료를 함으로써 이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치료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초음파가 많이 발달하면서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있는 자리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풀어줌으로써 통증을 제어하는 신경 프롤로도 같이 하게 됩니다. 프롤로 치료는 초음파로 손상 부위를 확인하기 때문에 진단을 정확하게 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령자나 임산부, 당뇨나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무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 안에 시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용근 씨가 가장 좋아하는 도수 치료도 오늘 받게 되는데요. 도수 치료는 치료사의 손을 이용해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군을 찾아내 치료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했는데 꾸준히 도수 치료를 받고 나니 움직임이 한결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여러 논문에서 보았을 때 50견의 좋은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관절 운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절은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더 굳어지기 때문인데요. 어깨 같은 경우에도 50견 환자분들은 통증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되고 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더 굳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조금 제어하고 움직임이 생겼을 때 도수 치료를 같이 함으로써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주고, 또한 집에서도 스트레칭과 운동을 계속 하셔야지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도 제가 계속해서 이제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더 이걸 빨리 나고 나면은 환자분들한테 좀 더 제가 이제 더 잘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거를. 일을 끝내고 거제에서 부산까지 바쁘게 병원을 찾은 박용섭 씨. 한 달 전 팔꿈치 바깥쪽부터 시작된 통증은 팔을 제대로 펼 수 없을 만큼 심해졌는데요.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장이 여기 있어갖고 우연히 이제 텔레비 보니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팔이 아프고 이래서 관심 있게 보았죠.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꾸준히 일을 하다가 본 게 많이 사용한 게 계속 아프더라고요. 컵을 딱 들면 이 찌릿찌릿 전기통 하나 이제 찌릿찌릿하네요. 100% 했을 때 한 80%는 좋아졌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정말. 팔꿈치 좀 어떠세요, 요즘에? 아, 예, 지금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이렇게 피거나 일상생활 할 때는 큰 불편함은 없으세요? 크게 무거운 거 갑자기 들 때, 갑자기 들 때. 할 때는 뭐 젓가락질이나 컵 질 때는 그런 정생이 없어졌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저희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이게 인대랑 근육의 손상이 예전부터 누적된 거예요. 누적되다가 이게 온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 자, 여기 눌러봤을 때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여기 괜찮아요? 팔 이렇게 뒤로 해볼까요? 네, 저랑 힘싸움 할 거예요. 쭉 계속 올려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떠세요? 조금 약간 온다, 그죠? 네, 좋습니다. 이게 약간 그래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뒤로 젖히는 거는 조금 많이 피해 주시고,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스트레칭 있죠? 이렇게 이쪽으로 쭉 펴줘야지 근육이 수축됐던 것들이 많이 풀리면서 통증도 그렇고 많이 편해질 수 있거든요. 네, 또 옆에서 제가 침 치료랑 또 프롤로 치료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박용섭 환자분은 한 달 전부터 발생한 오른쪽 팔꿈치의 통증으로 내원하였습니다. 일하시는 특성상 손을 꽉 쥐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른쪽 팔꿈치에 국한되는 통증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학적 검사를 하였을 때 오른쪽 팔꿈치 외측 상과에 압통이 있었고, 또한 초음파로 보았을 때도 해당 부위에 인대 손상이 같이 있어서 외측 상가염,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니스 엘보로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인대를 강화하는 프롤로 치료와 우리가 PRP라고 하는 혈장에서 수출한 성분을 같이 주입하는 치료를 같이 하였습니다. 한방적으로는 주료, 또 수삼리 등 주변 혈자리에 산침이라고 하는 미세한 침을 많이 꽂아 넣는 치료를 같이 시행함으로써 통합적인 치료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양방적으로는 플레이틀릿 리치 플라즈마라고 하는 PRP 주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혈액에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우리가 채취하여서 인대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그 혈장에는 성장인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인대 증식에 큰 효과를 주기 때문에 PRP 주사를 팔꿈치 질환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합니다. 한방적으로는 산침을 많이 쓰는데요. 산침이라고 하는 것은 미세한 침을 인대와 해당 주변의 근육에 자극을 하여서 순환을 도와주고 인대 재생을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PRP 주사 치료를 위해 체열을 하는데요. 우리 몸은 상처가 생기면 스스로 치유하고 재생하게 되는데, 자연 치유 과정을 위해서는 혈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혈액을 이용해 염증을 완화하고 혈관을 재생해 척추관절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가 바로 PRP 주사입니다. PRP 치료는 다양한 관절 질환에 사용할 수 있지만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같은 상과염 질환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특히 재생 능력이 뛰어나 염증과 힘줄의 미세 손상, 파열 치료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어지는 치료는 염증 부위 주변에 여러 군데 침을 놓는 산침 치료입니다. 인대를 강화하는 뜸 치료까지 병행하면 팔꿈치 통증과 움직임이 훨씬 좋아진다고 하네요. 네, 양방적으로는 초음파로 해당 부위를 직접 보면서 주사 치료를 통해 그 부위를 자극하고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방적으로는 침뜸을 이용하여서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통증을 제어하고 재생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함께 사용하였을 때 시너지가 있고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나을 수 있습니다. 좋아지면 테니스하고 또 일도 꾸준히 하고 관리도 좀 하고 싶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조홍일 씨는 바쁜 점심시간을 보내고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2년 전 목 디스크 시술을 할 정도로 목 통증이 심했는데요. 작년 말부터 다시 시작된 통증으로 식당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하는 도중에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런 동작이 반복이 많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게 어깨 약간 오른쪽 뒤쪽으로 해서 어깨 밑으로 팔까지 약간 이제 저림 현상하고 약간 통증이 그때 좀 시작됐죠. 서 있을 때는 크게 뭐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좀 이래 딱딱한 의자라든지 그렇게 앉아 있을 때 보면 이제 저림 현상이 좀 심해지고 굉장히 불편하죠. 이게 많이 불편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글님. 네. 목은 좀 어떠세요? 지금 이제 접대 받고 나서는 점차 저림 현상은 좀 많이 없어졌고 네. 아직까지 약간 이제 딱딱한 의자 앉을 때는 아직 약간 한 번씩 통증은 있기는 있어요. 약간 통증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나오는 구멍이 이렇게 커야 돼요. 근데 여기 내려가다 보면 이게 5번, 6번 사이가 조금 좁죠, 그렇죠? 다른 것들에 비해서. 네. 그래서 통증은 시간도 지나고 또 치료 받으면 또 좋아질 수 있는 네.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게 만성적으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네. 자세도 바르게 해야 되고 또 근육이랑 인대도 강화시켜주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네. 지금도 딱 보시면 약간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자세가 편하다고 느끼거든요. 턱을 당기고 가슴을 펴고 여기 귀에서 보시면 이 어깨랑 일직선이 되게. 그래서 턱을 조금 당겨주시는 그렇게 자세를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홍일 환자분은 목 통증과 오른쪽 어깨 쪽으로 그리고 손까지 심할 때는 내려오는 방사통을 함께 호소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목 디스크로 인해서 2번 정도 시술을 받았던 만성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을 호소하는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목을 뒤로 젖혀서 하는 우리가 스퍼링 테스트라고 하는 이학적 검사에서도 통증을 호소하시고 엄지손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의 감각 저하도 같이 있었으며 엑스레이로 보았을 때도 경추 5번, 6번 사이에 공간이 많이 좁아져 있는 협착증 소견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에 재발로 제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환자분이 5번, 6번 사이에 신경에 많이 손상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그 5번, 6번 신경에 나오는 구멍에 신경 프롤로를 통해서 그 신경에 나오는 부위를 많이 넓혀주는 치료를 같이 시행하였고 주변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인대 프롤로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지금은 목의 통증과 내려오는 통증은 거의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이미 경험하셨던 것처럼 추간팔 탈출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굉장히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조심할 수 있도록 자세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는 근육과 인대 기능을 회복시키는 근본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프롤로 치료는 초음파를 이용해 주사액을 손상 부위에 주사하면 인대 재생이 이루어져 목 디스크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인대가 튼튼해져 척추체가 안정되면 디스크도 자연적으로 녹아 없어지고 아픈 부위는 물론 통증 부위 주변의 예방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어서 침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양한방 치료를 받고 나면 목 움직임뿐만 아니라 손저림까지 좋아져서 식당 일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올바른 자세와 운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이 앞으로 나오는 거북목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계속 반복되게 턱을 당기고 가슴을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는 이런 자세를 반복적으로 해줬을 때 조금씩 거북목이 교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목은 등과 어깨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 운동과 등 운동도 목을 교정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대흉근을 스트레칭할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하였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턱을 당기는 운동인 친인이라는 운동이 있는데요. 턱을 이렇게 계속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운동을 같이 함으로써 더 배가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바쁜 홍일 씨는 병원 진료를 끝내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영업을 위해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요. 전에 아팠던 뭐 저림 현상이나 뭐 목이 뻐근하다 이런 증상은 지금 굉장히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병원에 가서는 거의 한 70~80% 이상 이제 만족을 하고 있는 정도고, 그래도 지금도 이제 당분간은 조금은 더 이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서는 몸이 아프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업을 어차피 지금 계속 하는 중이라도 이제 중간중간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좀 못한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제가 시간을 내서 이제 몸이 안 좋은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이제 건강이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좀 병행하고 싶다는 것을 이번에 좀 많이 느꼈습니다. 통증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통증을 단순히 못 느끼게 하는 치료는 그 원인을 놔두는 치료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근본적으로 단단하게 하여서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프롤로 주사 치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통증 주사 치료와는 반대입니다. 통증 주사 치료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는 주사이지만 프롤로 주사는 주변의 인대를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관절을 강화하고 척추뼈를 더 보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프롤로 치료와 더불어서 한방 치료를 양한방 통합적으로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근골격계 통증 질환은 초기에 별다른 징후가 없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진통제에만 의지하다가 질환을 키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신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하죠. 건강한 삶을 위해 이제는 무심히 넘어가지 말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건 어떨까요? 몇 년 전부터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아온 먹방 프로그램의 인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오직 식도락을 위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먹는 즐거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아가 건강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치아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일 불편한 거는 딱딱한 걸 못 씹어요. 털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통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뭘 먹는데도 뭐 좀 힘들고 입 크게 웃어보기도 못하고 이 뭐 대화하는 것도 참 불편하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치아 건강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건강한 치아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에 따라 노년기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나 외상 등 다양한 이유로 치아를 잃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어 소화기관에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상실된 치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아 대체 치료 중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오늘은 그중 전학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것을 신준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가 상실이 됐을 경우에는 브리치라고 해서 치아 양옆에 상실된 치아 양옆으로 치아를 삭제를 해서 크라운으로 씌워가지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임플란트라고 해서 옆에 있는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상실된 부위에 인공치아를 넣어서 이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임플란트라고 해서 잇몸에다가 무치약 부분에 임플란트를 넣어서 이렇게 인공치아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요.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꼈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수복을 하는 그런 틀니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학 임플란트를 장점은 틀니를 쓰지 않고 내 치아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복원을 하면서 본래의 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는 그 들어가는 보철이 자연치에 들어가는 그런 강도가 높은 보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꽃샘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3월의 첫 주.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출근한 신준혁 원장의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첫 작업은 임플란트를 결정한 김경희 환자의 사진을 보며 수술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위에 요거는 이제 발치를 하고 안에 여기 상악동 쪽에 염증도 좀 있고 매복돼 있는 사랑니가 있는데 뭐 굳이 방해가 안 되면 빼지는 않을 생각이거든요. 임플란트 시술 전 정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 계획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신준혁 원장은 임플란트를 시작하기 전 수술 계획을 결정하는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악 임플란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치아가 많이 망가져서 더 이상 이를 쓸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 분들은 이를 빼고 나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로 수복을 하는 대상이 될 거고요. 고령이라든지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30, 40대도 이가 또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이를 다 빼고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될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치과들에서 임플란트가 안 되고 틀니를 이제 권유를 받거나 또 아니면 그 상태에서 포기하고 그냥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환자분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시술 경험이 좀 많은 그런 치과를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고 나서 계속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치과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임플란트 수술을 위한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김경희 씨. 많은 고민 끝에 수술을 결정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고민은 날려버리고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 합니다. 제일 불편한 거는 딱딱한 걸 못 씹어요. 또 이렇게 여행 가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점심을 먹고 나면 휴게소 화장실에서 이빨 치고 막 한껏 치잖아요. 그런 걸 내 마음대로 못 치고 난 몰래 헹가야 되고 치야 되고 맨 처음에는 2개를 갖다가 사고로 봐가지고 거기 4개가 되고 4개가 8개 되고 이제 나중에는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틀리밖에 방법이 없다. 처음부터 치과를 잘 만나야 되는데 우연히 이 원장님이 텔레비 나와서 임플란트 그 시술한 거 보고 나도 저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용기를 내고 오는 데가 1년이 걸렸어요. 덜떠기도 하고 잘 돼야 됐긴데도 지금 되고 원장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왔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전 다양한 진단과 수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파노라마 촬영을 통해 임플란트를 심을 부위의 뼈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안정적이고 튼튼한 기초 아래 식립을 해야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올바르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 튼튼한 기초 설계를 할 수 있겠죠. 이후에 임플란트와 연결할 지대주와 크라운 보철을 제작하기 위한 본을 뜨고 진단 모형을 만들게 되는데요. 모형과 CT 사진을 바탕으로 식립 위치, 방향과 깊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체 그 임플란트를 다 가이드 수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저희가 조금 고민이 되는 케이스나 그런 게 좀 필요할 때는 가이드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 수술을 할 때는 일단은 CT를 먼저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우리가 입안을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파일을 정합을 해서 합쳐가지고 저희 치과만을 위한 그 전용 디지털 기공실로 이 파일을 전송을 해서 여기서 그 2개 파일들을 검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 기공사분이 보철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생각도 저한테 어드바이징을 해주고 또 저는 의사로서 어떤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까 그런 걸 좀 고민하는 과정을 좀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치가 정해지면 그걸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디지털 자를 만듭니다. 스텐트라고 하는데요. 서지컬 스텐트를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술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지요? 네. 요 어머님 여기 처음 오셨을 때 요 사진이거든요. 뼈 상태가 보면은 여기 쪽에 염증도 있고 여기 안에 사랑니가 매복이 돼 있어요. 평생 모르셨죠? 안에 있는지. 예. 오늘 CT도 찍고 그 다음에 구강 스캐너로 입안을 3D로 스캔도 했고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임플란트의 위치가 어디가 좋은지 저희가 찾아내 가지고 이제 이런 3D 프린터로 이런 스텐트 자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를 빼기 전에 이를 뺀 것처럼 저희가 설정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고 이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내원하셨을 때 아래쪽에는 치아가 다 이렇게 임플란트도 한 2개 정도 하셨고 튼튼하신 편인데 위에 치아만 다 망가져서 오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치아가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부러지고 염증인 상태로 오셔서 또 왼쪽 위에는 그 사랑니가 안에 매복이 돼 있고 그 사악동염이 좀 많이 진행이 돼 있으셔가지고 임플란트 자체에 대해서 약간 포기를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셨는데 시간을 두고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그런 식립의 위치, 임플란트 위치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시술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위에 이 턱이 약간 틀어지면서 이 위쪽에 이런 입이 합죽해져 있는 상태이고 또 앞니 쪽에 뼈가 굉장히 얇아져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아래턱이 조금 전돌되는 듯한 그런 느낌. 잘 씹는 것도 원하셨지만 여성으로서 예쁘게 보이고 싶은 그런 부분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잇몸이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보철을 임플란트 보철을 해야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이드상에서는 8개, 9개 정도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철적인 위치도 중요하지만 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 뼈의 어떤 골질을 또 제 손으로 직접 시술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술에 대한 저의 경험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행 가서 휴게실에서 마음껏 자랑스럽게 이빨 한번 치고 청강무 큰 거 한번 깨물고 씻고 뭐 어디 가서 활짝 웃는 모습 비주는 게 오직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랜 틀니 사용으로 치조골에 문제가 생겨 많이 힘들었다는 배준표 씨는 임플란트 수술을 완료한 후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졌습니다. 지금은 임시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종 보철이 완료될 그날이 너무나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저는 제주도에 사는데 제주도에서 진료를 받아보려고 생각하다가 부산에 아는 지인분도 계시고 잘 하신다고 그래서 원장님하고 상담을 해보고 진료를 받아보니까 신뢰도 가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자주 왕래를 하면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잇몸 염증하고 틀니를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통증이 많아요. 식사도 불편하고 거의 뭐 음식을 거의 씹어 못 먹을 정도로 굉장히 몇 달 동안 고생하다가 위장병 식도염도 생기고 위염도 생기고 처음에 하고는 조금 통증이 있었지만 지금은 불편한 거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임플란트 수술하고 안에 상태 어떤지 체크하겠습니다. 예, 잇몸살 잘 나왔네요. 예, 좋습니다. 오늘 지금 다른 쪽 치료 받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 보증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또 치료도 계속 받으시고 요 위에 동안 요 임플란트 심어 놓은 곳들은 이제 요대로만 계시면 이제 뼈하고 붙어서 잘 아물면 이제 다음에 2차 시술하고 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위에 치아를 이제 부분 틀니를 오랫동안 쓰셨는데 앞니만 이제 있는 상태로 계셨고 또 그 상태에서 오랫동안 계시다 보니까 그 부분 틀니가 닳아서 앞에 그런 앞니 틀니에 거는 치아들은 비교적 거의 닳지 않는 상태에 있고 보면 그쪽에 있는 치아 주변에 염증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이를 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셨고요. 치아를 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쪽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심하게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앞니 쪽에 뼈가 임플란트 심기에 굉장히 부적절할 정도로 많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를 심는데 한 9개 정도의 임플란트 나사를 넣게 됐지만 주로 어금니 쪽으로 많이 넣게 됐고요. 앞니 쪽에는 이가 없었던 부분, 그쪽 부분이 뼈가 괜찮아서 그렇게 임플란트를 심어서 전체 보철을 하는 계획을 잡았고요. 난이도가 높은 시술이고 이런 경우에 고정이 되어 있는 임시 치아를 하게 되면 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임플란트에 어떤 안 좋은 힘이 갈 수가 있어서 지금은 임시 틀니를 써서 임플란트를 보호하는 그런 기간에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옮겨 촬영을 하는 준표 씨. 기공실에서 환자의 사진을 참고로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사람의 얼굴은 모두 다 달라 환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보철을 제작하는데 사진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게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이거든요. 앞니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오셨는데 그때는 치아가 있으니까 입술이랑 인중이 이제 지지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가 없는 상태에서 보시면 이가 굉장히 많이 합죽해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 보철물이 들어가면 이런 걸 원래대로 이제 회복을 시킬 겁니다. 치아가 들어가면 이런 게 이제 다시 나와서 젊어 보이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임시 틀니를 잠깐 좀 쓰셔가지고 임플란트를 보호하는 그런 지금 시기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간단한 2차 시술을 하고 나서 잇몸살이 낫게 되면 저희가 임플란트하고 뼈하고 잘 붙은 날을 측정하는 그런 디지털 기기를 이용을 해서 그 뼈하고의 그런 융합 정도를 저희가 측정을 해서 그 측정이 합격이 되면은 본을 떠서 이제 보철을 만들게 되고요. 그 보철을 만들 때 환자분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치아 타입의 보철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잇몸이 들어간 하이브리드 타입의 보철을 만들 것이냐를 그 단계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는 3D 프린터로 만든 임시 치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환자분과 의논을 하고 또 저희가 이런 사진을 찍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기공사분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게 환자분께 더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철이 될까 그런 걸 선택을 해서 이제 최종 보철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바라는 건 음식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첫째는 음식을 잘 먹어야 장수를 하든지 육고기, 회 종류 좀 단단한 거 그런 것도 좀 먹고 싶죠. 임플란트 수술이 끝나고 최종 보철까지 모두 끝낸 이상구 씨는 요즘 살맛이 납니다. 이를 뺀 곳이 많아 음식 먹기가 너무 불편했다고 하는데요. 수술이 끝난 후부터는 음식의 맛을 마음껏 느낄 수 있어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합니다. 원래 저희들 가족들이 그 잇몸 상태가 다들 안 좋으셔갖고요. 저도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막 힘들어하시는 거 보고 나서 이빨 치료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이 컸어요. 그러니까 항상 뭘 먹는데도 좀 힘들고 입 크게 웃어 보이도 못하고 신윤혁 대표원장님 이제 방송에 나오는데 그 방송을 한번 봐봐라.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보고 이제 전화번호를 알게 돼가지고 와서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갑갑하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지금쯤은
하기 잘했네 싶을 정도로.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뭐든 편하게 드시고 이제 이가 들어가고 나서 턱이 안정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6에서 한 8개월 정도, 한 근육의 안정이 한 8개월 정도를 보거든요. 지금 이제 한 2달 정도 됐는데 벌써 적응 잘 하셨다고 하니까 참 좋고요. 제가 검사 좀 해볼게요. 자, 아시고 앙 다물어 보세요. 아시고요. 다물어 보세요. 아시고 다물어 보세요. 전체적으로 관리도 잘 하시고 상태 좋으시고 조금만 수정 좀 하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아래쪽 어금니 쪽이 이가 없는 채로 오래 계셨고 또 위의 치아가 전체적으로 또 6개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 치아가 다 좋지 않아서 전체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을 했고 또 환자분의 그런 얼굴 상태를 본다면 여기가 많이 꺼져 있어서 하이브리드 타입의 보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뼈 상태를 봤을 때 또 임플란트를 많이 심기보다는 한 6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 보철을 티타늄이 들어가 있는 그런 특수 보철이 있습니다. 오론 X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6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론 6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전체 임플란트를 수복을 했고요. 아래쪽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으로도 뼈가 많이 부족하고 수평적으로도 뼈가 많이 부족해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뼈 이식을 해서 뼈의 어떤 증강을 이제 만들어내고 임플란트를 심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복한 케이스입니다. 최종 보철까지 완료돼 임플란트의 모든 과정이 끝난 상구 씨. 그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무척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원래 치아처럼 편한 모습입니다. 오늘 찍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저번에 오셨을 때보다 제가 보기에 주변에 있는 근육이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세요. 이가 없는 경우에 약간 아래턱이 앞으로 좀 나오는 듯한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런 여러 표정들을 보면은 주변 근육이 이제 많이 자연스러워졌고 이제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임플란트한 치아라고 전혀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의 특징이 뭐냐면 아래턱이 원래 안 그랬는데 아래턱이 나오고 위에 있는 인중 부분이 길어지면서 꺼지고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입술이 얇아져요. 그래서 이런 보철을 넣음으로 인해서 입술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인중이 짧아지고 주변에 있는 근육이 이제 탄력이 생기면서 팔자주름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약간 돌출돼 있더라고요. 맞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죠. 자리를 잡았는데. 예. 또 정기적으로 오시면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대신 양치해 드리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관리를 저희가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지금처럼만 계속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전체 임플란트도 이제 일반적인 치료와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은 나빠졌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치료가 적절한 치료가 돼서 이런 힘의 밸런스가 잘 맞는 게 중요하고요. 대부분 이가 나빠진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적인 습관도 있지만 이런 힘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오랫동안 방치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치료를 할 때는 그런 밸런스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양치를 이제 잘 해주셔야 되고 또 워터픽이라 해서 그 물이 분사가 돼서 잇몸을 마사지하면서 이렇게 청소가 되는 그런 용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환자분께서 직접 관리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환자분 대신에 양치를 해드려서 리프레시한 상태로 돌려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런 걸 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조기 발견을 또 다른 치료하지 않았던 부분도 마찬가지고 치료했던 부분도 마찬가지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체크해서 문제가 있으면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관리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하나의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 임플란트의 가장 큰 부작용은 살이 찌는 겁니다. 너무 잘 씹히니까 그동안 이게 숨겨졌던 이 식욕, 이 욕구가 폭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간단한 운동이라든지 그런 정상적인 그런 식이 습관, 그런 주의사항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망가진 상태에서 빠른 시간에 회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근육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6에서 8개월 정도 지나면 그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좀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수직적으로 너무나 많이 소실이 된 걸 그대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연치아보다도 음식물이 잘 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양치라든지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고, 본인이 관리가 좀 힘들다 이러면 주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깨끗이 제거하는 그런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얼굴이 되게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이빨하고 나니까 딱 바로 잡힌 것 같으니까 그러고 각이 딱 서가지고 듣기 좋라고 하는 소리지만 기분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라면 진짜 한 10년 간다 그러면 저는 최고 만족합니다. 또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그런 일생이 좌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또 환자분 입장에서는 임플란트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하고 계셨다가 이제 찾아오셔서 임플란트가 된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몇 번이나 다시 물어보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희망을 좀 포기하고 사셨던 경우인데, 요즘에 치아 발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인생도 이제 다시 그 치아가 좋은 그런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경험이 있고 좀 더 책임감 있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치과들을 꼭 찾으셔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전체 임플란트를 하셔서 다시 본래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느끼며 씹어 먹을 수 있는 행복.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대화. 자신감 있게 지을 수 있는 밝은 미소. 이 평범한 행동들이 건강한 치아로부터 온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 지금부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